그래서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일단 당연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40세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눈에도 그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합병증 같은 실명하는 질환들의 유병률도 40세부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아이존 안과 대표원장 김영준 안과 전문의입니다. 백내장이 뭐냐면요, 우리 눈에서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말 그대로. 당연히 노화가 원인입니다. 한 50세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한 60세쯤이면 거의 한 60%가 증상을 느끼고요. 한 70세는 한 70%, 80대는 한 80% 정도가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점 맞추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고, 그러면 그게 시력 저하라는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백내장은 이제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수술은 보통 한 70세 정도에서 70%가 꼭 받아야 되고, 80세에는 거의 교과서에는 한 80%라고 돼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90% 이상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원인입니다. 느리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거든요. 약물이라든지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햇빛 자외선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향도 많고, 또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업분들에서 좀 빠르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과에서 드시는 약물이라든지 다른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눈을 다쳐서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2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백내장이 실제로 대부분 노인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70세 넘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대부분 수술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수술을 하게 됐던 병이고, 그 당시에 이제 배운 의사들도 백내장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때 배우신 분들은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한 접목이 잘 안 돼서 아직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9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늦기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백내장이 다 생깁니다. 또 빠르신 분들은 40세 초중반부터 시작이 사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부터는 검진을 하는 게 좋아요. 꼭 백내장을 검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내장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70세쯤 돼서 오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병은 대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르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백내장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좀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검진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결국은 보는 건데, 기능이. 그 보는 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봐야죠. 근데 예전에는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침침하겠거니 하고 그냥 다 참으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다들 어떤 병이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었고, 실제로 눈이 죽기 전에 병으로 실명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눈 수명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일단 당연히 무조건 안과 검진은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40세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눈에도 그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합병증 같은 실명하는 질환들의 유병률도 40세부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도 사실 생기긴 하지만 너무 낮은 확률로 모든 사람들이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는 아닌데, 40세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체 눈 검진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력이 떨어지는 이 증상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침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 거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직도 그냥 가든이라는 등등의 이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그 백내장 지연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잘못 오인하신 분들은 백내장 치료제라고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계속 넣고 있는데 초기에 논문들에 보면 그런 약들이 백내장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이 약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백내장을 지연시킨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약들을 백내장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저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연시켜도 우리가 현재 평균 수명을 사시는 분들 90세 거의 넘게 사십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지연을 시켜도 수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를 한 번은 맞는다는 생각으로 수술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늦추면 오히려 수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게 원칙이고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 유화술이라고 하는 초음파 기계로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흔히 렌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공 수정체를 렌즈라고 많이 부르는데 렌즈의 일종이긴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렌즈를 이제 눈에 삽입을 할 때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싸다고 나쁜 렌즈도 아니고요. 비싸다고 좋은 렌즈도 아닙니다. 렌즈마다 장단점이 조금 다를 뿐이고 이제 다초점 렌즈들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장단점이 다른 렌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랑 잘 상의하셔서 어떤 렌즈를 삽입할지를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게 이제 남은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렌즈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술과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것도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백내장을 제거하고 렌즈를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고 백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수정체를 그대로 놔두고 렌즈만 넣는 것도 렌즈 삽입술입니다. 두 가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수술이고 하나를 수술했다고 옛날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오인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 삽입술을 했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이 끝나고 나면요 인공수정체는 평생 눈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한 번밖에 못 한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내장은 한 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에요. 조금 이게 말이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을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 평생 이제 인공수정체는 내 눈에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할 필요는 없는 수술입니다.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랑 상의해보면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무서워요,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연히 수술인데 모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저도 백내장까지는 안 했지만 다른 수술을 해보니까 무서워요. 알면서 수술해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실명이죠.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는 걸 하면 어쨌든 실명할 확률이라는 거는 0%는 아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감염입니다. 눈에 백내장을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안구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눈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안약이나 약으로 다 조절이 다 됩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 살고 피부에 사는 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자연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흘러 들어가는 균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조절은 다 되는데 가끔 이게 항생제 내성인균이나 정말 특이한 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균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손으로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0% 사실 예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한 명 정도는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혹시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가끔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걱정하고 수술을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을 키워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을 따지면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거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득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권유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요, 결국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렌즈 종류와 상관없이 수술은 다 똑같습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게 백내장의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그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초점 하나짜리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되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한쪽 눈에 한 23만
원인가쯤 될 겁니다. 양쪽 눈을 하게 되면 50만 원 미만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 싸다고 이게 나쁜 수술 아닙니다. 이 단초점 렌즈는 선명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 안경을 써야 보이는 건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선명한 정도는 가장 좋습니다. 선명도가 높은 걸 요하는 직업이나 분들한테는 적합한 렌즈고요. 이 외에 이제 조금 프리미엄 렌즈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렌즈들이 있고 그리고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멀리랑 가까이를 다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제 얘기하는 렌즈들인데요. 뭐 병원에 따라서 렌즈에 따라서 뭐 양쪽 눈 같이 한다는 거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200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해드렸어요. 렌즈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이엔스라는 렌즈인데 이걸 특별히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멀리가 시력이 조금 덜 나오셨고 가까이는 잘 보이는 근시 환자였어요. 노안이 오신 뒤에도 가까이는 잘 보이시고 멀리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으셨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 생활이 아주 멀리 잘 보이는 건 운전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를 잘 보이는 거에 만족을 하고 지내셨고 그래서 백내장이 오신 뒤에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까이를 잘 보이게 선명도를 높게 만들어 드렸고 그 중에서 초점 하나짜리 렌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퀄리티가 좋은 렌즈를 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환자분의 생활을 알면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렌즈를 제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대부분의 환자들의 생활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고 환자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도 다초점 렌즈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단초점 렌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조금 많은데요.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되고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동성이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다초점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어르신들은 백내장이 좀 심해져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뭐 70세 좀 넘었다 이제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돋보기 끼던 분들이거든요. 돋보기 끼던 거에 좀 익숙해 있으시다 보니까 꼭 돋보기를 안 끼고 이제 안경을 벗으려는 욕심이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이 백내장 수술이 보험이 이제 되고 실비보험이 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으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이 좀 적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돈을 버시는 분들은 비용에 크게 조금 제약을 덜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70세 이상인 분들은 현재 실비보험 가입률도 낮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큰 돈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은 초점 하나짜리 좀 저렴한 렌즈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시는데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단초점을 선택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안경을 쓰더라도 해상도는 조금 높은 방향으로 수술하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